이번 시간에는 단일 실틈 회절의 실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어떤 결과들이 얻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부품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광학용 레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길다란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 레일과 레일 캐리어,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 그 다음에 광검출기, 확산 렌즈, 단일 실틈, 스크린, 렌즈 홀더, 여기가 이제 렌즈 홀더가 되겠죠. 홀더, 스크린 홀더, 스크린 홀더, 포스트와 포스트 홀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뭐 헬륨 네온 레이저라든지 이런 그 회절을 다룰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학 부품들을 위 그림과 같이 레일에 정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이저가 있을 것이고, 확산 렌즈는 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시키고 줄맞춤 렌즈를 통과해서 이게 실틈, 슬릿을 이렇게 놓게 되고요. 슬릿을 통과한 빛은 스크린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산 렌즈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고, 확산된 빛이 줄맞춤 렌즈에서는 평행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틈에서 광원에서부터 실틈까지 오는 빛이 평행광이 되기 위해서는 광원과 실틈이 멀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그 수미터씩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렌즈를 둬서 충분히 먼 거리에서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평행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광을 만들어서 실틈으로 오면 브라운호프 회절이 되어서 스크린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틈과 스크린은 또 뒤에서 보시는 대로 한 2m 정도 떨어뜨려서 놓는 것이 이제 회절무리를 관찰할 때 이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를 큰 레일의 왼쪽 끝에 설치하고 줄맞춤 렌즈를 설치해서 평행광을 만듭니다. 예, 줄맞춤 렌즈를 왜 사용하냐? 평행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틈은 레일 오른쪽 끝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레일은 2m 이상 떨어뜨려 놓고 이동 스크린을 놓습니다. 실틈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Z로 측정합니다. 우리가 Z는 상속값이기 때문에 실틈에서부터 스크린 사이의 간격 Z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이 멀수록 회절 무늬 간격이 커져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면 어둡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광학 실험실에서 할 때 불을 다 끄고 실험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세기가 멀리 가기 때문에 세기가 줄어들어서 빛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크린상에 나타난 회절무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환경에서 암실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틈의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레이저 광을 조사하여 회절 현상을 관찰하고, 가까운 밝은 무늬의 중심 기준으로 양쪽에 오는 처음 어두운 무늬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Y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회절 무늬 패턴의 인텐시티에서 가장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위치를 실험상으로 측정하라고 이론상으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틈의 간격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실틈의 간격에 따라서 회절 무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어진 실틈의 간격으로 레이저 광의 파장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자, 실틈의 간격을 통해서 실틈의 간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타난 회절 무늬 패턴을 읽어오면 뭘 알 수 있냐면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파장을 역산해서 계산해서 기록한다. 주어진 광의 파장으로부터 실틈의 폭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원의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쉴 틈을 그 측정된 회절 패턴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쉴 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쉴 틈의 폭. 그래서 쉴 때 사용하는 그 단일 슬릿의 쉴 틈의 폭과 이 측정된 쉴 틈의 폭을 가지고 얼마나 비슷한 값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하는 특정 위치에서 스크린을 두어 무늬를 관찰한 다음 스크린을 제거하고 광검줄기와 미니 캐리어를 설치한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광검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간섭 무늬, 우리 앞에서 그 이론상으로 구했던 그런 싱크 함수의 간섭 무늬를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 저희 실험에서는 이 광검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지를 얻어서 그 이미지의 그 밝기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회절 무늬를 얻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회절 무늬를 얻어서 그런 얻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회절 무늬 패턴의 인텐시티 분포를 어떻게 얻어내는지를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먼저 미리 배워봐도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미지 패턴을 얻어내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무늬의 세기를 측정하고 스테이지 상에서 광검줄 이동하여 무늬 위치에 따른 광세기를 측정한다. 이것도 같은 7번하고 8번이 제가 이제 이런 광검줄기 대신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줄맞춤 렌즈를 왜 사용하는지, 프라운호프 회절 실험을 위해서는 표현광이 입사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원하고 쉴 틈이 아주 멀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광색이 약해지고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줄맞춤 렌즈를 사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광원과 쉴 틈을 위치하고 그 대신 이제 표현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맞춤 렌즈는 표현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줄맞춤 렌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면 이런 무늬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쉴 틈의 간격 B가 0.05mm이면 여기에 지금 제일 밝은 회절 무늬, 그다음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여기 약간 밝아지죠. 센터에서부터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쉴 틈이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쉴 틈이 커지면 여기가 제일 밝은 부분, 그 다음 첫 번째 어두운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밝은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밝은 데서부터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 거리를 스크린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로 재서 이 부분에서 파장이라든지 또는 그 실험상 얻어지는 쉴 틈의 폭을 계산해서 실제 쉴 틈 폭과 얼마만큼의 실험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가 0.2mm일 때 제일 밝은 무늬에서 이제 그 어두운 무늬가 더 가까워졌죠. 0.4면 더 가까워지고 0.8이면 많이 가까워지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절 무늬를 스크린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그 이론적인 것과 실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해야 될 것은 이제 중앙에서 밝은 부분하고 첫 번째 어두운 부분까지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육안으로 이걸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자료를 재서 측정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 틈의 폭에 대한 레이저 광의 파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 틈의 폭이 0.05, 아까 0.1, 0.2, 0.4, 0.8 해서 처음 어두운 무늬가 6.3, 또 다시 쟀더니 6.2 이렇게 오차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재고 두 번씩을 측정을 했습니다. 더 많이 잴수록 이 오차가 줄어들겠죠. 자, 관측점까지 거리, 관측 지점까지 거리는 47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자, 파장은 그렇게 했을 때 파장은 600, 계산된 것이 660부터 628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평균을 했더니 643.32가 됩니다. 643.32. 근데 이걸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파장은 632.8이에요. 뭐 한 10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값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측정하는 사용되는 레이저의 파장이 632.8 나노미터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얻어지는 그 처음 어두운 무늬의 위치와 관측점의 거리를 가지고 뭘 구하냐면 실틈의 폭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폭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이 0.04, 여기가 지금 0.09, 그럼 여기시 0.05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래는 0.01, 여기는 0.098, 여기도 0.1, 여기 0.2, 여기는 0.4, 여기 0.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0.8 부분이 그 오차가 심하죠. 여기 보시면 파장에 대한 오차도 그렇고 실틈의 폭에 대한 오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가장 어두운 무늬까지 측정할 때 이게 밝은 무늬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육안으로 어디가 첫 번째 밝은 무늬인지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이렇게 실틈의 폭이 넓을 때 이런 오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틈이 클 때도 이렇게 오차가 좀 크죠. 다른 데 비해서. 이거 왜일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인데 어두운 무늬의 어두운 부분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앙 부분을 잡긴 하겠지만 역시 오차가 밝은 무늬 위치와 어두운 무늬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차가 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시고 또 논의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릿의 폭이 증가하면 가운데 밝은 무늬 중심에서 처음 어두운 무늬 위치가 줄어들었다. 또한 파장을 구해서 평균을 내보니 643.32 나노미터로 레이저광의 파장을 구할 수 있었다. 반대로 레이저광의 파장으로 실틈 폭을 구해보니 실제 실틈의 폭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논의들을 이 결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짓고 논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회절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또 회전 실험 방법에 대한 그리고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고민과 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험의 목적과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험적인 부분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지금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제일 밝은 무늬로부터 그 금줄기를 쭉 이동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이동시키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빛의 세기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회절 무늬가 쭉 분포해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란색은 측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파란색을 보시면 제일 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셌다가 줄어들었다가 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초록색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회절식 회절 자, 이 식. 자, 이 식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두 개를 매치를 시켰더니 이렇게 회절 패턴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물론 여기 측정 에러 측정 오차들은 존재를 하죠. 그때 슬릿의 폭은 0.05 그리고 측정 거리는 3.5m 위치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 슬릿에 대한 회절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고 또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지를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실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 통해서 추가 실험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또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 방법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서 해도 되는데 그거 플러스 거기서 내가 플러스 알파 새로운 실험들을 만들어서 궁금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간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런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또 흥미가 더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각틈 회전, 이게 슬릿이 아니라 우리가 슬릿은 이제 B가 아주 작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X가 아주 커서 이게 A가 커서 이쪽 방향으로는 전혀 회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B와 A가 거의 비슷한 값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회절이 나타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